안녕하세요. 러너웨이즈 커피 바리스타 춘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리뷰할 그라인더는 펠로우사의 오드 그라인더고요. 이제 이 그라인더 같은 경우는 2019년도 12월쯤에 제가 킥스타터 보다가 펀딩하는 걸 발견해가지고 그때 살까 말까 고민을 했었는데, 이제 제가 집에서는 이 코만단테 그라인더 사용하고 있었고, 매장 같은 경우는 GM 그라인더 사용하고 있었어서 고민하다가 그냥 구매를 안 했었는데, 이제 이번에 국내에 출시가 됐죠. 저희 같은 경우는 사전 예약 해놓고 12월 30일쯤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 약 한 달 정도 사용했죠. 그렇게 이제 그라인더 좀 파악하고 리뷰 영상 지금 찍고 있습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매트 블랙의 색상을 갖고 있고요. 디자인도 이제 전체적으로 사각형의 디자인에 살짝 이제 원형을 줘서 포인트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상당히 컴팩트한 사이즈죠. 제 손이 이제 남자 손 평균인데 제 손으로 다 가려지는 정도의 사이즈를 갖고 있고, 무게도 좀 가볍습니다. 4.5kg이라고 하고요. 들어봐도 이제 상당히 다른 그라인더들은 좀 무겁잖아요. 근데 그렇게 무겁지 않은 무게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알루미늄 바디를 쓰고 있어요. 이제 알루미늄이 좀 비싸잖아요. 알루미늄으로 재질이 되어 있고, 호퍼만 이제 플라스틱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뒤쪽부터 보시면은 호퍼 이제 뚜껑이 있는데, 뚜껑을 보시면은 분쇄도 가이드가 있어요. 분쇄도 가이드가 뭐 원두 타입마다, 원두 배선도마다 분쇄도는 많이 바뀌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디자인적인 요소 그리고 참고값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플라스틱 호퍼통에 총 용량이 한 80g 정도 들어간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두를 채워놓고 쓰기에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이제 펠로우사에서도 싱글 도징용 그라인더라고 권장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제 싱글 도징 용도로 쓰기에는 충분한 크기인 것 같습니다. 좀 모양 자체는 그 미토스 원 그라인더 호퍼 비슷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원두 팝콘 현상 불안하지 않게 플레이트 달려 있고요. 이제 밑으로 가보면은 31단계 분쇄도를 조절할 수 있는 그라인더 다이얼이 있습니다. 이제 보시면은 스텝 방식이에요. 이 눈금 사이와 사이로는 포지션이 불가능하고요. 총 31단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고, 이 움직일 때 소리가 저는 좀 상당히 좋아요. 심리치유 느낌으로 이제 따깍따깍 그냥 혼자 해도 괜찮지 않나.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원두 바지 캐니스터가 있고, 뚜껑은 실리콘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보시면은 상당히 마음에 드는 부분인데, 안쪽에 보시면은 원두 갈린 거를 드리퍼에 갈아줄 때 이제 옆으로 새지 않게 가이드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사용해 보시면은 옆에 셀 일 없이 아주 정확하게 담을 수 있고요. 이제 안쪽 보시면은 원두 용량 눈금이 있는데, 제가 사용해 본 결과 한 잔 분량 20g 정도 갈면은 이 눈금 하나에 찹니다. 그리고 40g 갈아보면은 눈금 2개 정도에 차기 때문에 그 눈금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좀 센스적인 부분인 거죠.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이제 자석이 달려 있고요. 본체 밑에도 자석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얘를 장착할 때 그냥 쑥 그 자리에 찾아가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제가 그냥 안 보고도 이렇게 슉 하고 슉 누르면은 안 들어왔네.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원두 이제 그라인더 동작을 하면은 이제 원두를 넣었을 때 다 갈리면은 저절로 꺼지는 기능이 있어요.
자, 실제로 한번 갈아보겠습니다. 그냥 테스트로 갈기만 할 거예요. 이제 러너웨이즈 커피의 중력 배전 블렌드 어바웃 타임 블렌드입니다. 상당히 맛있어요. 과일 같은 산미에 홍차 같은 저를 갖고 있습니다. 갈아볼게요. 저희 이제 브루잉 할 때 한 2에서 3 정도 사이 쓰고 있거든요. 2로 한번 갈아보겠습니다. 작동 버튼을 누르고 했을 때 그라인딩 끝났죠? 저절로 꺼져요. 그라인딩이 끝나면은 원두가 다 갈렸다는 거를 기계 자체에서 인지를 해가지고 저절로 꺼집니다. 이거 상당히 사소한 기능인데 배려를 많이 한 느낌이죠. 그리고 소음도 지금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작은 편이에요. 집에서 쓸 때 이제 저소음이어서 집에서 가족들이 있는 상태에서도 쓰시기에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그라인더 옆에 보시면은 노커 있죠? 이제 상업용 그라인더 같은 경우, 리테일 그라인더 같은 경우에 이 노커들이 달려 있는데 가정용 포지션에서는 보통 다른 그라인더들이 좀 비슷한 가격대나 하는 그라인더들 중에는 노커가 없는 편이 좀 많아요. 근데 이제 펠로우사에서도 이 노커가 있다는 걸 좀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털어주는 부분입니다. 갈아서 빼봤는데 담기고 열어보면은 그 원두가 이렇게 담기는 모습입니다. 버 같은 경우는 63mm 스테인리스 플랫 버 사용하고 있고 이제 모터 RPM 같은 경우는 1400 RPM으로 상당히 빠른 편에 속해요. 암피어 SP2 그라인더가 650 RPM 모터로 저속 모터를 쓴다고 했는데 얘는 거의 2배 이상의 1400 RPM 써서 상당히 빠른 모터를 갖고 있고요. 그에 반해서 소음은 상당히 적습니다. 이제 PID 모터 제어라는 기능이 있어요. 이제 커피 머신에서 온도를 정밀 제어하는 기능으로 알고 계시는데 이제 이게 모터에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온두가 이제 들어가서 칼날에 닿고 달릴 때 이제 원두 배전도에 따라서 저항이 천차만별로 생길 거잖아요. 그랬을 때 그 저항 값에 걸리면은 RPM이 1400의 RPM에서 조금 떨어지겠죠. 저항이 걸렸을 때 PID 모터 제어를 통해서 그 1400 RPM으로 똑같이 균일하게 갈리게끔 힘을 더 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PID 모터 제어이고 이게 상당히 저렴한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플로우 그라인더가 좀 해외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국내에서 좀 이슈가 있는 게 얘가 모터 쪽에서 좀 소리가 나요. 이게 허밍 노이즈, 그레이 노이즈라고 하는 것 같은데 저희 같은 경우도 처음 언박싱하고 콘센트에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해보려고 하는데 모터 쪽에서 좀 잉 하는 소리로 좀 그렇게 엄청 거슬리진 않지만 이제 시끄럽지 않은 공간에서는 좀 거슬리게 느끼는 그런 게 계속 났었는데 이제 전자적으로 좀 소리가 나는 거라고 해요. 근데 지금 지속적으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없어졌어요. 저희 그라인더 같은 경우는 그 소리가 없어졌는데 이제 다른 분들은 사용하시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난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처음에 비해서 조금 줄어들었다, 소리의 강도가 줄어들었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희처럼 아예 없어졌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이게 정확히 어떤 조건에서 없어지고 하는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이슈가 있어서 이제 구매하시는데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라인더 앞판 분리해가지고 형태도 살펴보면서 왜 이 그라인더가 브루 그라인더인지, 브루잉 전용밖에 안 되는지, 그리고 에스프레소 분쇄가 왜 안 되는지 또 알아볼 거고요. 이제 직접 갈아보고 이제 사용해 보면서 이제 맛의 뉘앙스가 어떻게 나오는지도 알아볼 거예요.
자, 이제 저희가 추출 테스트 해볼 건데요. 이제 오드 그라인더랑 코만단테 그라인더 사용해가지고 16g 원두 사용해서 250ml, 250g 총 추출을 할 거고요. 타겟팅 시간대는 2분 20초에서 3초 사이로 비슷하게 맞춰가지고 추출해서 마셔보면서 맛의 뉘앙스 체크 한번 해볼 겁니다. 사용하는 원두는 저희 러너웨이즈 커피 어바웃 타임 블렌드입니다. 중력배전 블렌드고요. 건자두 같은 산미와 홍차 같은 애프터, 그리고 초콜릿티한 단맛 갖고 있는 시그니처 블렌드입니다. 16g 계량을 할 겁니다. 갈리고 먼저 맞추죠. 근데 이 지금 바로 빼면은 여기 보이시나요? 상당히 많이 날려요. 여기 밑에도 사용해 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많이 붙어 있습니다. 정전기가 좀 많은 편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사용하실 때 팁이 그냥 이렇게 먼저 가시고 다른 작업을 하세요. 이제 드리퍼를 여기서 노커를 한 번 더 사용해서 빼면은 정전기가 어느 정도는 커버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받은 원두 쳐서 정리해가지고, 자, 눈금 하나 말씀드렸잖아요. 보시면은 여기 하나 눈금에 딱 올라오는 걸로 보이시나요? 딱 눈금 하나 정도 수위에 차거든요. 그래서 이거 사용해서 (2분 40초쯤) 추출이 완료됐습니다. 똑같이 16g 사용할 겁니다. 자, 추출 완료됐는데요. 이쪽이 오드 그라인더로 내렸고요. 2분 45초 정도 나왔고, 이쪽이 코만단테, 얘도 2분 45초 정도 추출하였습니다. 이제 저희 구성원들이랑 함께 맛을 보면서 좀 맛 뉘앙스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 이쪽이 오드거든요. 이쪽이 코만단테고, 근데 이제 추출 완료돼서 컵을 보면은 확실히 오드 쪽이 굵은 입자가 좀 더 많아요. 그리고 코만단테는 좀 더 진흙처럼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렇게 굵은 입자가 좀 더 많은데도 추출 속도가 비슷했다는 거에 따라서 좀 맛을 유추해 볼 수가 있겠죠. 이쪽이 오드 그라인더고요. 이쪽이 코만단테입니다. 근데 지금 맛을 봐보면은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성향 차이가 확실하거든요. 이 오드 그라인더 같은 경우는 이제 산미톤이 좀 은은하게 밑으로 깔려 있어요. 그리고 좀 더 단맛적인 부분, 이제 처음에 산미가 조금 느껴지다가 단맛톤이 상당히 좀 부각되는 느낌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랄까 부드럽게 떨어지지만 좀 그래도 입안에 오래 남는 듯한, 뭐 애프터가 길다고 하면 길다고 할 수도 있겠고요. 저는 그런 느낌이고, 코만단테 같은 경우는 이 오드 그라인더에 비해서 산미톤이 확실히 살아납니다. 이제 산미톤이 좀 더 훨씬 밝고, 그리고 좀 커피가 이제 중간에서 후반으로 갈 때 좀 가볍게 깔끔하게 떨어진다 라는 느낌으로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네요. 확실히 둘이 차이는 있습니다. 박세혁 커퍼 같은 경우는 어떠세요? 비유를 좀 해보자면요. 네. 이제 저희 유노한 로스터 김주성 로스터 어떠세요? 마셔보면 오드 리뷰니까 오드 기준으로 할게요. 이제 저희 구성원들 뭐 같이 맛 보면서 이제 의견을 좀 종합해 보자면은, 오드 그라인더 같은 경우는 은은하게 산미도 깔리면서 단맛도 이제 달달하게 나오면서도 애프터도 뭐 텁텁하지 않고 그래도 깔끔하게, 그러면서도 묵직하게 가져가는 느낌이고, 이제 코만단테 같은 경우는 이제 산미가 발랄하게 화사하게, 그리고 좀 더 다채롭게 처음에 들어올 때부터 확 퍼지면서 입안에 머무는데, 이제 그게 머무는 시간이 길지는 않는 것 같아요. 지금 좀 후반부로 갈수록 뭐 깔끔하게 떨어진다고 느낌은 받지만, 이제 김주성 로스터 같은 경우는 좀 입안에 좀 뻑뻑하게 질감이 남는다고 했거든요. 아까 이제 다 내리고 나서 퍽을 보셔서 알겠지만은, 코만단테 같은 경우가 훨씬 더 그 가는 입자가 더 많아요. 근데 둘이 추출 시간은 비슷했죠. 그에 따라서 이제 코만단테 쪽이 좀 더 발랄한 산미가 나오긴 했지만, 질감 자체는 아무래도 가는 입자가 더 많기 때문에 입안에 좀 뻑뻑하게 나올 수 있는 바디감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제 마셔보고 좀 성향 파악해 보니까, 이제 오드 그라인더가 처음에 EK43, 말코닉사 EK43 좀 겨냥해서 좀 비슷한 분쇄 품질이라던가 뭐 비슷한 구조라고 어필을 했었는데, 맛의 표현 자체는 이제 그 EK43 같은 경우도 좀 코만단테와 비슷하게 좀 화사한 커피를 좀 더 화사하게 살려주면서도 애프터를 좀 깔끔하게 가져가는 스타일의 그라인더인데, 오드 그라인더 같은 경우는 그것보다는 좀 더 이제 비슷한 회사지만 디팅사의 느낌으로 좀 더 묵직하게 단맛을 살려주는, 그리고 산미는 어느 정도 은은하게 깔아주는 그런 맛의 성향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단맛이 좋은 커피를 내리면 좀 더 강점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제 봐보면 맛이 밸런스가 좋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가정용 포지션에서는 충분히 두고 사용하셔도, 어떤 커피를 내리셔도 밸런스 있게, 그리고 좀 더 그 강점을 가져갈 수 있게, 그리고 추출을 해봤을 때 좀 더 그 맛의 편차를 줄일 수 있는 그런 그라인더라고 생각돼서 가정용 포지션으로 나왔기 때문에 또 그 포지션에 부합하는 맛 표현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앞판 까가지고 이제 버를 분해해서 버 모양을 같이 보면서 이게 왜 브루잉 그라인더일 수밖에 없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분해가 끝났는데요. 여기 이제 버가 특이해요. 이때까지 그라인더 플랫버 보면서 이렇게 생긴 날은 진짜 처음 봤습니다. 보통은 플랫버 날 보면은 이쪽이 무조건 평평해요. 오히려 들어가면 들어가지 이렇게
튀어나와 있지 않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상어 이빨처럼 끝에 나와 있습니다. 보이시죠? 네, 아주 잘 보입니다. 네. 근데 왜 이제 에스프레소 분쇄가 안 되냐? 아니, 분쇄 입자가 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 파쇄면이랑 결상면이 있고 끝에 이제 마지막으로 미세 분쇄하는 면인데 얘가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애초에 미세 분쇄면이 없기 때문에 미세 분쇄가 안 되는 것도 있고요. 이제 파쇄면이랑 결상면이 더 닿기 전에 이 튀어나온 이빨 때문에 더 닿기 전에 이제 영점이 끝나버려요. 그래서 그 전에 이미 뭐가 닿기 때문에 미세 분쇄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미세 입자 분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에스프레소 용도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이제 그리고 얘 결국에는 스텝 형식이잖아요. 그래서 스텝 형식의 그라인더이기 때문에 에스프레소 분쇄도를 하기에도 아무래도 부적합하죠. 그러니까 애초에 설계 자체가 브루잉용으로 개발되었다. 그래서 지금 뭐 향간의 소문으로는 이제 우리나라 버 제작 업체죠. SSP 버에서 이제 에스프레소용 버를 따로 이제 제작을 해서 뭐 판매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모터에 좀 무리가 가지 않을까 싶어서 개인적으로는 추천을 해드리지는 못할 것 같아요. 기계는 결국에는 순정 상태로 사용하는 것이 제일 현명하니까요. 튜닝의 끝은 순정이다. 네, 튜닝의 끝은 순정입니다. 이 브루잉용 그라인더로 사용하시기에는 충분히 좋은 그라인더고요. 그라인더 비교를 코만단테 핸드밀로 했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가격이 뭐 59만 원 책정돼 있고 이 그라인더 같은 경우는 28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하는 그라인더예요. 근데 그러면은 뭐 에스프레소 분쇄도가 뭐 가능한 코만단테가 뭐 더 좋은 게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한데 저는 애초에 핸드 그라인더랑 이런 전동 그라인더랑 뭐 가격 대비 뭐 성능이나 아예 비교를 한다는 것 자체가 좀 무의미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포지션 자체가 다른 거기 때문에 뭐 가격 대비 성능이나 이런 거 좀 비교하시는 거 무의미하다. 얘랑 이제 브루잉해서 비교한 이유는 이제 가정용 포지션에서도 그래도 많이 사용하시고 유명한 그라인더니까 좀 추출 맛 성향만 파악하기 위해서 했던 거니까요. 네, 그 정도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펠로우 오드 그라인더 리뷰해 보았는데요. 분쇄 품질이나 뭐 퍼포먼스, 뉘앙스 그리고 디자인적인 요소라든지 충분히 이제 홈카페에서도 충분히 어필이 되겠지만 이제 소규모 매장이나 드립을 조금씩 취급하는 곳에서도 뭐 그라인더들 비싸잖아요. 뭐 200만 원, 300만 원 하는데 그 전에 이제 작게 소규모로 하실 때 쓰셔도 그게 나쁘지 않을 그라인더예요. 좀 추천해 드려요. 그리고 최근에 좀 이제 가격적으로 이슈가 좀 있잖아요. 뭐 해외에서는 더 싸게 파는데 국내 수입 가격이 너무 비싸다라는 좀 이슈가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에 커피 머신을 병행 수입 제품을 구입을 했었는데 이제 고장이 났을 때 AS 받는데 좀 곤욕을 많이 치렀어요. 좀 힘든 경험이 있어서 저희는 항상 새 제품 그리고 정식 수입사에서 사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이제 고장이 났을 때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이러한 측면이 아니라 가격적인 측면이 좀 더 나에게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해외 제품을 직구로 구입하셔도 되고요. 그거는 이제 구매자 성향에 따라서 그냥 구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정식 수입 제품을 선호합니다. 자, 지금까지 오드 그라인더 알아봤고요. 이제 오드 그라인더가 국내에 들어온 지도 얼마 안 됐고
궁금한 게 있으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 댓글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최대한 실험해서 뭐 영상 또 따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이제 러너이즈 커피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러너이즈 커피 바리스타 준이었습니다. 빠이.